그때 뭐 몰이 뭔지 원자량이 뭔지는 배웠죠? 기억나죠? 재영아, 산소의 원자량 몇이니? 어? 그거 원자 번호예요. 16이죠. 원자 번호는 8번이고 원자량은 16짜리죠. 원자량이 16이다라는 거는 이 산소 원자에 포함된 양성자와 중성자 토탈이 16개다라는 거죠. 양성자 몇 개예요? 8개죠. 양성자가 8개고 양성자가 8개면은 중성자도 8개인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다라고 봅시다. 거의 동일합니다. 양성자 8개라는 게 어디 쓰여 있다? 이 원자 번호에 쓰여 있는 거고. 자, 이 16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물질의 질량 상대값인 거죠. 화학물질의 질량 상대값인데 이 화학물질이 어떤 상태이냐면 원자인 상태인 거죠. 그럼 원자의 질량 상대값인 거네. 그거를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했다. 원자량. 지금 원자량이 16인 상태예요. 자, 이 원자량 16짜리인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일 거야. 그러면 16g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자량 16짜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원자량 16짜리가 아보가드로 수계가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n의 개가 있으면은 16g이 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1몰이 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얘는 개수 단위인 거고, 개수 할 때 그냥 니네 이런 식으로 쓰죠? 1몰은 묶음 단위인 거예요. 묶음 단위. 개수하고 묶음의 차이는 알고 있죠? 연필을 봤을 때 연필 12자루다 하면 이게 개수 단위인 거고, 12자루를 우린 또 다른 말로 한 따스라고 불러요. 한 따스. 이게 이제 묶음 단위인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산소 원자 봤으니까 산소 분자도 한번 봅시다. 산소 분자는 O2죠. O2. 산소 원자 하나에 포함된 양성자와 중성자 토탈 개수가 16개란다. 그럼 분자 하나에 포함된 양성자와 중성자는 토탈 32개다. 자, 그럼 이 32라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 분자의 질량 상대값인 거죠. 분자의 질량 상대값이래. 그럼 이거를 간편하게 얘기를 해서 분자량이 3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O2가 분자량 32짜리인 O2가 1몰이 있다 하면 32g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요런 거 원자량 16짜리가 1몰이 있으면 16g이다. 분자량 32짜리가 1몰이 있으면 32g이다. 이거 다 어디서 출발이 된 거냐면은 양성자가 1몰이 있으면 1g이다. 또는 중성자가 1몰이 있으면 1g이다.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질량 상대값 1짜리가 1몰 있으면 1g이니까 질량 상대값 1짜리가 1몰 있으면 1g이니까 질량 상대값 1짜리가 32개가 묶여져 있는 이 O2 주머니가 1몰 있으면 32g이라는 거예요. 자, O2가 96g이 있다. 그럼 몇 몰이니? 3몰이죠. 3몰. 왜? 1몰에 32g이라며. 그럼 96g은 3몰이에요. 3몰. 이거 니네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96g 전체 질량을 1몰당 질량 32g으로 나눠준 거죠.
32g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1몰당 질량이니까 요 단위 하나 쓸게요. 몰당 1몰당 32g이다. 요걸로 나눠줘서 그람 단위도 약분되고 숫자끼리도 약분되고 몰 올라와서 3몰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니네 머릿속에서 너무나 편하게 나온 결과야. 그지? 분자량 32짜리가 96g이 있다? 그럼 무조건 3몰이 있겠네. 편하게 나왔단 말이야. 자, 요거를 문자로 바꿔볼게요. 96g은 뭐냐면은 전체 질량이죠. 전체 질량. 이거를 W라고 바꿀 거고, 32g은 뭐냐면은 화학물질 1몰당 질량이에요. 1몰당 질량. 이거를 MW라고 쓸 거예요. 몰당 W. 몰당 질량. 3몰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 개수 단위인 거잖아. 묶음수, 개수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넘버다 해서 N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반화된 문자로 나타내 보면요. W를 MW로 나타내면은 MW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다른 식 아니죠? 별다른 식이 아니야. 그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CO2는 몰 질량이 뭔 말인지 알겠죠? 1몰당 질량. 몰 질량이 44g/몰인 거예요. 이게 몰 질량의 단위인 거야. 몰당 질량. 얘가 132g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질량 W가 132g인 거예요. 자, 몇 몰이 쓸까 그러면은? 응? 3몰이겠죠, 3몰. 예, 3몰이에요, 3몰. 역시 어떻게 구했냐면은 전체 질량을 1몰당 질량으로 나눠서 3몰을 구해준 거죠. 전체 질량을 1몰당 질량 MW로 나눠줘서 몰수가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원을 할 때요. 화학원을 할 때 요 세 가지에 목숨 걸 거예요. 양론에서는 요 세 가지예요. 문자 MW, W, N 요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려줄 거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문제에서 조건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화학 문제 1단원을 풀면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서 시작을 할지를 몰라요. 무슨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시작 뭐냐면은 일단 문제에 조건이 나타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일 거야.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만약에 W와 MW 이렇게 두 가지를 줬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는 N을 구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나타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뻔하게 이걸 그냥 구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딱 두 개 주고 다음에는 신기한 거, 이상한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밀도라든가. 갑자기 이상한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얘를 구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두 가지가 뭔지 일단 찾고요. 나머지 하나를 찾아주는 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찾으라고 하던 말던 간에.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풀기 시작하면 되고요. 이거 예제 한번 채워보면은 자, A라는 물질 질량이 32g이래요. 1몰당 질량은 16g이고 그럼 얘는 2몰이 있는 거죠. 0.5몰이 있는데 22g이래. 그럼 1몰당 질량에는 44g인 거지 뭐. 0.5몰에 22g이니까 1몰당 40g인데 1.5몰이 있대. 그럼 전체 질량은 60g이겠죠. 1몰당 18g인데 4.5g 밖에 없대요. 그럼 현재 몇 몰이 있냐? 4분의 1몰이 있다. 그럼 4.5g 되는 거예요. 0.2몰에 어떤 물질
2라는 물질이 0.2몰인데 5.6g이다. 그럼 1몰에는 28g이겠죠, 뭐. 5분의 1몰에 5.6g이니까. 1몰당 32g인데 0.3몰 밖에 없대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9.6g. 1몰에 32g인데 0.3몰 밖에 없으니까 9.6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너무 쉬워서 막 하품이 나오죠?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H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시오. H는 원자량이 1이래. 그러면 이 원자가 1몰이 있으면요 1g이죠. 근데 사실 이거 몇 개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거죠. 요만큼의 개수가 1g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 개당 질량은 몇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H 한 개당 질량은 뭐 1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한 개당 질량 나오는 거지. H 10개당 질량은 뭐 여기다가 10 곱해주면 될 거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거 NA잖아. NA라고 우리가 쓰잖아.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NA분의 1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나올 건데 NA 있죠? 아보가드로 수. NA는 뭐냐면은 1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개수인 거죠. 1몰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개수라고. 그러면 이 NA 단위가 사실 뭐가 돼야 되냐면은 개퍼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는 게 아보가드로 수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에 들어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놈의 단위는 개퍼몰이 되는 거예요. 자, H가 1g이래. 1g.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개당 질량을 구하라는 거죠. H 1몰에 1g인데. 그럼 1g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아보가드로 수, NA. 단위는 개퍼몰인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1몰당 1g이래. 그럼 얘도 단위가 g에서 끝나는 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g퍼몰인 거예요. 몰당 1g이니까. 그죠? 자, 단위끼리 계산을 해보면은 분모에 깔려있는 몰 약분 되겠죠. 개 살아있잖아. 그러면 NA분의 1은 숫자로 남고요. 단위 그램/퍼 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 개당 질량이라는 거죠. 개당 NA분의 1g이라는 거지. 그게 저 문제가 말하는 거잖아. 이 단위 싸움을 잘 해야 돼요. 단위. 아시겠죠? 단위 같은 것도 잘 가지고 놉시다. 아, 더러워. 아, 저거 좀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자, H2O 분자 10개의 질량을 구하시오. H2O 원자량 1짜리 2개와 원자량 16짜리가 하나가 모여 있는 거거든. 얘 분자량 몇이냐면은 18이에요. 그래서 18g/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10개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한 개당 질량을 구해줘야지. 18g/몰을 NA 개퍼몰로 나눠준다. 그러면 NA분의
18g per 개. 개당 NA분의 18g이다.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 곱해주면 돼요. 10.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10개당 질량이죠. 자, 밑에 CO2 분자 한 개의 질량은 Wg, N몰의 CO2 분자 한 개의 질량은 Mg, M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N몰의 질량은 Wg일 때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시오. NA분의 18g의 거실량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분자 10개의 질량인 거지. 이게 한 개당 질량인 거고. NA가 뭔지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NA 뭔지 안 구해도 돼요. NA는 애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 밑에 CO2 분자 한 개의 질량은 Mg이다. M몰의 질량은 W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M몰의 질량이 W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문자가 있다 그랬잖아. 세 가지 문자. 그 중에 뭐 두 가지가 나와 있냐면은 N과 W와 MW 세 가지 중에 N과 W가 나와 있는 거죠. MW 일단 표현을 해줘야겠네. 찾아줘야겠네. 근데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써주면 돼요. W를 N으로 나눈 것이 MW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얘는 분자 1몰의 질량이죠. 얘는 분자 하나의 질량이란 말이야. 분자 하나의 질량으로부터 분자 1몰의 질량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은 요게 또 MW더라고. 그러면 요거와 요게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얘만 넘겨주면 되겠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N 곱하기 N분의 W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액체 및 고체의 부피. 그때 우리 뭘 했냐면은 고체는 분자 또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액체도 마찬가지고요. 기체는 지들끼리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체는 내가 여기 있으면은 다른 놈은 저기 한 천안 아산역쯤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멀다 그랬어. 그래서 나타난 차이가 뭐였냐? 고체는 분자 자체 또는 원자 자체의 부피에 따라 또는 그 크기에 따라서 같은 부피에 같은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고체는 또는 액체는 자체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60kg인지 500kg인지 그 크기에 따라서 이 교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명수가 달라진다 그랬다고. 그 개수가 달라진다 그랬다고. 왜? 너무 가까워서요. 근데 기체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상관없다 그랬어. 자체 지들만의 크기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체는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뭐 A 기체든 B 기체든 C 기체든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얘네들이 1몰이 있다 하면은 22.4리터였다고. 무조건. 물론 조건이 있어요. 영도시 1기압이라는 STP 상황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냥 1몰이면 22.4리터인 거예요. 웬만하면. 뭐 그 상황이 아닐 때는 문제에서 따로 줍니다. 뭐 24번 상황은 예를 들어 뭐 마더텅 24번 상황은 기체가 1몰이 있다 24리터다 라고 문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조건을 따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전부 다 22.4리터다 라고 그냥 꽂으시면 돼요. 기체는 이래요. 근데 고체는
A 고체가 10mm에 1몰이 있대요. 그럼 B 고체도 10mm에, 이 고체죠, 고체. 10mm에 1몰이 있냐? 이거는 모른다라는 거야. 자체 부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체는요, 부피가 22.4L다 하면은 1몰을 정확히 찝을 수 있고요. 기체가 만약에 44.8L다 하면은 2몰이라고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고체는 이런 성격 때문에 부피가 바로 몰수로 안 꽂히는 거야. 부피를 보고서 바로 몰수가 몇 몰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고체일 때는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몰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밀도를 이용하면 돼요. 밀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밀도는 V분의 W야, V분의 W. 부피분의 질량. 얘와 부피를 곱해주는 거야. 요거와 부피를 곱해주면은 부피 약분되고 W만 남아요. W만. 그럼 이거를 MW로 나눠주면은 그때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고체나 액체가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야? 이 밀도죠, 밀도. 밀도가 나와 있나? 그걸 봐야 돼요. 고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다? 그럼 난 거기다가 냅다 밀도를 곱해줘서 질량을 구할 거고, 질량을 요 식으로 끌고 올 거다. 요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게 시작이죠.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냥 읽어줄게요. 물 10mm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 물 분자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물의 분자량은 18이나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네요. 밀도가 1g/ml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데, 자, 지금 물이 액체인 상황입니다. 물 10ml? 어쩌라고? 액체 10ml가 있다고 해서 저거 물의 분자수 또는 몰수를 알 수 있습니까? 액체는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10ml에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은 이 부피에 바로 밀도를 곱해줄 거예요. 밀도가 현재 1g/ml. 1ml에 1g이라는 밀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얘를 곱해준다고. 그럼 밀리리터 약분되고요. 남는 게 10g이 남는 거야. 지금 있는 물의 질량이 10g이라는 거지. 그러면 10g이라는 물의 전체 질량 W를 1몰당 질량 MW로 나눠줄 거야. MW 좋네요. 18g/몰이라고. 그러면 몰수가 나와요. 18분의 10몰이라고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V1ml까지 눈금을 채운, 눈금까지 물을 채운, 자, 이렇게 비커가 있는데, 실린더가 있는데 V1까지 채웠대요, 물을. 여기다가 금조각을 넣을 거야. 금조각을 넣은 후 읽은 수면의 눈금이 V2ml가 된대요. 원래 V1이었는데 금을 넣으니까 이 수면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금의 부피만큼 높아지지 않겠냐고. 그때 수면이 V2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금 조각에 들어있는 금 원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금의 원자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금 원자량은, 뭐 1몰당 질량 똑같은 말이에요. 라지 M, 이 문자를 쓰면 되고요. 밀도는 dg/ml래요. 밀도가 dg/ml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겪어왔냐면은 고체 액체 문제들을 겪어왔거든요. 고체 액체에서 일단 부피가 나온다면 그 고체 액체의 부피를 밀도와 곱해서 질량을 구해줬고 그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 썼단 말이야. 이게 루틴이야, 루틴. 안 바뀌는 루틴.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멍 때리는 게 아니지. 결국에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금 원자의 개수란 말이야. 어쨌든 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고체고요. 그럼 금의 부피를 알아야지. 금의 부피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V2 빼기 V1 해주면 되죠. 금의 부피는 V2 빼기 V1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밀도와 곱해줬다고. 밀도와 곱해주죠. 그러면 D 곱하기 V2 빼기 V1 요게 나오는 건데 요게 뭐냐? 바로 질량인 거죠. 그럼 이 질량을 어디로 끌고 와요? 요 식으로 끌고 온다는 거지. 질량을 요걸로 치환해주면 되겠네요. MW 자리엔 뭐 들어갑니까? MW 1몰당 질량이잖아.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졌죠. M이라고. M분의 D 곱하기 V2 빼기 V1이 바로 몰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금 원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현준아 2몰이 있대. H 원자가 2몰이 있대요. 이거 그럼 몇 개 있는 거니? 무슨 말이냐면은 H 2몰이 있다? 두 묶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H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맞지? 한 묶음당 이거잖아. 한 묶음당. 그러니까 묶음수 몇 몰이 있냐하고 몇 개가 있냐하고는 다른 말이라고요.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좀 간편하게 써볼까요? 간편하게 쓰면은 이 NA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지금? 몰수에다가 NA를 곱해서 개수를 구해준 거죠.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럼 NA를 그냥 양변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할만하죠? 자, 우리가 했던 거예요. 기체의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거고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같다.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같다. 이거 단위 부피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ml, 1리터 뭐 그런 말이에요. 1268리터가 있대. 얘의 단위 부피는 뭐니? 최소 단위. 1리터죠, 1리터. 단위가 지금 리터잖아. 리터. 그러니까 얘는 단위 부피가 1리터인 거예요. 자, 26초래요. 26초. 단위 시간은 그럼 몇 초라고 해야 돼? 1초죠. 1초. 아시겠죠? 단위라는 거는 그냥 1인 거예요. 1. 1이 한 단위인 거예요. 가장 작은 최소 단위. 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이런 게 있고. 뭐 나중에 여기 내신할 놈도 있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게 아니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체는 종류에 따라 1몰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예요. 22.4리터라는 그 절대값이 여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자, 표에 빈칸을 채우래요. H2. 자, 뭐뭐 나와 있냐면은 질량 나와 있고요. 몰수 나와 있고 뭐 분자수 나와 있는 거예요. 몰수 알면 분자수는 당연히 알겠죠. 어떻게? 몰수에다가 그렇지, NA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안 나와 있는 조건이 뭐니 지금? 뭘 실려? MW가 지금 안 나와 있다고. 그럼 MW 먼저 구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MW는 당연히 거의 모든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저런 식으로 화학식을 정확히 주었을 때야. 좀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냥. 근데 구할 생각 못 해요. 그때 되면은. 갑자기 분자량 구할 생각을 못 해요. 화학식을 줬다는 거는 MW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MW가 2짜리고요. H2. 얘는 O2야. MW 몇이에요? 32. 얘 CO2거든요. 44. N2O는 44예요. 자, H2가 2g이 있대. 1몰당 2g이라는 건데 전체가 2g이다? 그럼 1몰이 있다라는 거고 NA개가 있다라는 거고 1몰이 있으면 22.4리터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개 쉽죠? 자, O2 1몰당 32g 0.5몰이 있다. 그럼 16g이겠지 뭘. 분자수는 0.5 NA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부피는 11.2리터다. CO2는 44g/몰, 1몰당 44g이고요. 분자수가 2NA개래. 2몰이 있는 거고 부피는 44.8리터겠죠. 2몰이 있으니까. 1몰에 44니까 2몰에는 88g일 거고. 5.6리터면 몇 몰이니? 4분의 1. 4분의 1몰이에요. 5.6리터면 4분의 1몰. 그럼 4분의 1 NA개가 있는 거고. 1몰에 44g이니까 4분의 1몰이면 11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 우리가 저번에 기체를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웠어요. PV는 NRT. 기체는 이 식을 따른대요. N에 대해서 좀 바꿔볼게. PV는 MW분의 WRT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거 괜찮지? 그러면 이걸 쪼물딱쪼물딱 해주면은 V분의 W는 RT분의 PMW다.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원을 할 때요, 알까? 그리고 온도는 일정해요. 거의 25도씨야 그냥. 온도는 일정해요. P는 그냥 1ATM이에요. 안 바뀌어요. 압력도 안 바뀌어요. 다 상수라는 거지, 상수. 그럼 남는 변수가 얘네들이야, 얘네들. 근데 얘가 누구냐면 밀도예요, 밀도. V분의 W 밀도. 따라서 어떤 비례식이 성립을 하냐면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더라. 이런 비례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뭔데? 뭐 어쩔 건데?
자, 압력 일정형. 뭐 피스톤이 있어. 1Atm이겠죠, 1Atm. H2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O2가 들어있대. O2. 얘 몰질량 몇이냐면은 2g/몰짜리야. 이때 수소가 들어있을 때, 수소 기체가 들어있을 때 밀도가 4래요. 4. 뭐 밀도 상대값이 4라고 하자. 그냥 밀도가 4래. 그때 O2가 있을 때 밀도가 몇이냐 이거예요. O2가 혼자 있을 때 밀도가 몇이냐. H2가 혼자 있을 때 몰질량이 2짜리니까 밀도가 4거든. O2는 몰질량이 32짜리예요. 1대 16이죠. 그럼 밀도도 1대 16해서 이때는 밀도가 64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예. 근데 1대 16이니까 1대 16이다 이렇게도 가능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도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냐면은 분자량 뭐 실제값이지만 그냥 상대값이라고 취급하자. 상대값이 2다라고 할 거야. 여기 상대값에서 여기 상대값으로 넘어갈 때 몇 배가 되고 있냐면 2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분자량과 밀도 사이에 그 관계식이 2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배겠다라고 해서 64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자, 근데 만약에 1ATM은 똑같은데 H2랑 O2가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섞여 있어요. 그때 밀도가 34래요. 밀도 상대값이 3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물론 이 값은 다 엮여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H2와 O2가 몇 대 몇으로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H2가 있고요. O2가 있는데 얘 혼자 있으면 밀도가 몇이냐면은 4예요. 얘 혼자 있으면 밀도가 몇이냐 하면 64예요. 그죠? H2 혼자 있으면 밀도가 4라네. 얘 혼자 있으면 밀도가 64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통에 H2만 100% 있었다라고 한다면 밀도가 4인 거고요. 이 통에 O2가 100% 있었다라고 한다면 밀도가 64인 거거든. 근데 밀도가 34래. 왜? 두 놈이 섞여 있으니까. 두 놈이 섞여 있으니까 밀도가 바뀐 거예요. 자, 두 놈이 섞여 있을 때 특징이 있어요. 밀도가 4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또 밀도가 64 초과로 갈 수가 없다고. 딱 64까지만 갈 수 있는 거야. 얘네들 있을 때. 오케이? 얘네들이 섞여 있다. 요 사이에 들어갈 건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밀도가 34래요. 밀도가 34. 그럼 이게 무슨 점이냐면은 4부터 34까지 30. 34에서 64까지 30이거든. 1대1 내분점이더라고. 1대1 내분점. 왜 1대1 내분점에 평균 밀도가 찍혀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평균이란 말을 했어요. 왜 평균이 34에 찍혔냐 이거야. 왜 정확히 1대1 내분점에 찍혔냐 이거야. 4짜리와 64짜리가 1대1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얘네 둘이 2대1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O2가 2, H2가 1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대1 내분점에 찍히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누구한테 가까울 거냐 하면은 O2한테 가까워야겠지. 얘가 더 많잖아. 자, 1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어. 둘 중 하나야. 여기 있는 애들 그 반평균을 조사를 할 건데 이 새끼들 점수가 이상해. 1점 아니면 10점인 거야. 1점 아니면 10점. 만약에 1점짜리와 10점짜리가 한 반반이잖아? 그럼 평균은 5.5일 거라고. 5점대에 가까울 거라고. 근데 전부 다 1점이고 막 50명 1점이야. 그리고 한 놈만 10점이야. 그럼 평균이 어디에 가깝겠니? 당연히 1점에 가깝겠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1대1에 O2가 더 많네? 그럼 평균이 O2가 결정하는 밀도 쪽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힐 거고 일단 O2에 가깝게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냅다 그냥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 돼요. 4에서 64까지 총 거리가 몇이냐면은 60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거든. 그거를 2대1로 내분한다라는 거죠. 총 3칸이라고 보면 돼요. 2대1 총 3칸. 그럼 한 칸당 20이죠. 그럼 이게 실제 값으로는 20 떨어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평균 O2로부터 64로부터 20이 떨어진 거거든. 그럼 이 평균은 44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비로부터 밀도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밀도로부터 존재 비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힘들어? 안 힘들어? 좀 더 해도 돼? 해도 돼? 자, C2HX, C3HY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피는 20리터, 부피가 20리터, 10리터. 질량이 3W가 있고 2W가 있다. 밀도가 뭔지 모르고요. 뭐 4래요, 여기는. 그 다음에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가 4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은 뭐 간편하게는 밀도라는 거는 V분의 W다 이걸 알고 있잖아. 윗칸과 아래칸을 비교할 건데 부피가 지금 2대1이래요. 부피가 2대1이다. 질량이 몇 대 몇이냐면은 3대2래요. 3대2. 이렇대요.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3대 1분의 2인 거잖아. 그럼 3대 4다라는 게 나오죠. 뭐가? 밀도가. 3대 4인데, 자, 이것도 명심해야 돼. 3대 4. 이거 문제에서 제시되는 상대값이야? 아니면 내가 구한 상대값이야? 내가 구한 상대값이야. 내가 구한 상대값. 근데 내가 구한 상대값이 지금 우연히 맞아 떨어져요. 3대 4이거든? 근데 4자리에 진짜 4라고 적혀 있는 거야.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3이라고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2HX를 봤을 때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자 있죠?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H의 질량이 있을 거고 또는 탄소의 질량이 있을 거거든. 걔네들을 비교를 했더니 4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H의 질량, H는 하나당 질량 상대값이 1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X개가 있어? 그럼 H의 질량 상대값은 X죠. 탄소의 질량 상대값은요. 원자량 12짜리인 탄소가 2개가 있으니까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탄소의 질량 상대값은 24인 거예요.
근데 이게 4래. 그럼 x가 6이죠. 이렇게 나오죠. 아, 얘는 C2H6였구나. 요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C2H6 분자량이 지금 확실하게 다 나와 있지. 뭐 하냐? 분자량을 빨리 구해야지. 실제 분자량을. 몇이에요? 실제 분자량. 30. 그렇지. 30. 12짜리 2개, 1짜리 6개니까 30이에요. 30. 30. 아시겠죠? 분자량 30이에요. 근데 분자량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은 3대 4라 그랬다고. 그러면 C3Hy의 분자량이 실제로는 40이라는 거죠. 그죠? C3에서 차지하고 있는 질량 비율이 36이에요. 36. 12짜리가 3개니까. 근데 총 40이 나와야 된다니까 H 쪽에서 4가 나와야 되죠. 아, Y가 4구나. 그럼 H분의 C의 비율은 4분의 36해서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자, V분의 W C2HX와 C3HY를 비교를 하는데 W는 3분의 2래요. 3분의 2. 근데 지금 기체 상태거든요. 기체 상태. 그러면 부피비가 지금 2대 1이라고 나와져 있어. 부피비가 2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몰수비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기체니까. 그래서 2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W를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몰질량이 나오는 거죠. 몰질량이 2분의 3대 1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씩 곱해주면 3대 4다. 이게 나오겠죠. 자, 몰질량이 나왔어. 몰질량이 3대 4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밀도가 3대 4겠지. 몰질량이 밀도에 비례하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몰질량이 지금 3대 4라고 나온 거지. 몰질량이 3대 4다. 이거 웬만하면은 30과 40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거 못 봤어요.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의 이거예요. 몰질량 분자량이 3대 4라는 조건이 있잖아. 막 킬러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분자량이 3대 4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의심부터 해. C2H6와 C3H4이지 않을까? 그럼 디귿에서 되게 킬러 문제거든?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분자 하나당 포함된 수소의 개수비가 3대 2다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시간이 없잖아. C2H6와 C3H4일 것 같은데 3대 2? 맞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들한테 그거를 전공법으로 풀어달라고 얘기 안 해요. 못 풀겠지. 알려줘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실린더 가와 나의 기체를 넣은 모습이다. 와, 숫자가 더러워. 기체의 밀도비가, 기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밀도비가 11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X를 구하시오. X. CO2가 1몰이에요. 여기 지금 CO2가 1몰인 상황이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CO2 1몰과 CO5가 X몰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밀도비가 이때 밀도비가 11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CO2, CO 쟤네는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평균 분자량.
근데 아직 CO가 몇 몰이 있는지 모르니까 X몰이 있다고 하니까 평균 분자량이 몇인지 몰라요. 근데 CO2 혼자 있는 가상황은 분자량 알죠? 알죠? 정확히 알죠? 분자량 몇이냐면은 얘는 분자량이 그렇지 44란 말이야. 근데 11대 11이잖아. 그럼 얘는 평균 분자량이 40이 찍혀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어렵죠? 자, CO2가 있고 CO가 있어. 각각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CO는 분자량이 28이에요. CO2는요 분자량이 44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와 얘가 몇 대 몇으로 섞여 있길래 40이 찍히냐 이거야. 40에 찍혔대. 28로부터 40까지는 12만큼 떨어졌고요. 40부터 44까지는 4만큼 떨어졌죠. 3대1 내분점이네요. 3대1 내분점이다. 그럼 28짜리와 44짜리가 3대1 또는 1대3으로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얘한테 가깝잖아 지금 평균이. 그러면 얘가 3이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요 놈이 1이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건 상대값이죠. 상대값이야. 이제 실제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상대값으로 얘와 얘를 지금 엮어준 거야. 그 다음에 실제값을 대입을 합니다. 실제값 뭔데요? CO2가 실제로는 1몰이 있다 그러잖아. 상대값 3짜리가 실제로는 1몰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상대값 1짜리는 3분의 1몰이죠. 이게 바로 X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CO의 몰수 X몰이 바로 3분의 1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전부 다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례관계.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3몰에 24g이래. 24g. 1몰에는 8g이죠. 몰수가 3분의 1배 되면은 질량도 3분의 1배 된다라는 거지. 몰수가 3분의 1배 되면은 개수는요? 개수도 3분의 1배 되는 거죠. 개수도 3분의 1배 되는 거야. 자, 근데 몰수가 3분의 1배가 됐대. 가상황에서 나상황으로 갈 때 몰수가 3분의 1배가 됐거든. 또는 질량이 3분의 1배가 됐거든. 혹시 몰 질량이 바뀌니? 안 바뀌지? 몰 질량은 안 바뀌죠. 그럼 멍청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뭐가 바뀌고 안 바뀌는지 그런 것쯤은 다 알아야지. 우리가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인생 성공하려잖아. 사업 성공하려고 하잖아. 그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래요. 알아요? 뭘 고인이에요? 고인이죠. 들어가 있었지. 뭘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한번 끊었다 갑시다.